안녕하십니까. 저는 창원에서 개원하고 있는 창원 EN치과 원장 남현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덴티움 아카데미 먼데이 세미나에서 덴티움 임플란트와 구강 스캐너를 이용한 디지털 보철의 임상 적용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원으로서 10년이 지나다 보니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크라운과 인레이 재료로 골드만한 게 없다고 생각했지만 현재 거의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하고 이맥스 인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개원가에서 골드 재료 비용의 상승 그리고 디지털에 기반한 치료의 증가는 전통적인 주조 재료 골드의 사용을 감소시킵니다. 임플란트는 계속해서 주로 슈퍼라인을 사용하고 브라이트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보험 임플란트에서 지르코니아가 적용되었고 치과 영역에서 디지털은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구강 스캐너와 3D 프린터, 밀링기 등의 원내 사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컨텐츠입니다. 모델리스 보철에서 임플란트 보철 부분을 보겠고 구강 스캐너를 이용해서 스톡 어벗을 활용하는 방법과 커스텀 어벗과의 차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덴티움 CT 프로그램인 브라이트 CT 뷰어를 소개하겠고 구강 스캐너의 진단과 상담에 활용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덴티움 서지컬 가이드 활용 부분과 슈퍼라인과 브라이트 임플란트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진료 케이스를 예로 들어서 디지털 도입 이전의 전반적인 과정을 보겠습니다. 알지네이트 인상으로 진단 모형을 만들고 진단 모형을 마운팅해서 진단 과정을 거치고 교합기상에서 수집 고경을 거상하고 왁스업을 합니다. 그리고 왁스업된 진단 모형을 복제하고 임시치아를 제작하고 수직 고경의 변화에 적응 기간을 가지게 합니다. 러버 인상제로 최종 인상을 체득하고 주모형 마스터 캐스트를 제작합니다. 주모형의 마운팅을 위해 임시치아를 이용해서 바이트를 체득하고 이후 교합기에 마운팅하고 최종 수복물을 왁스업하고 주조하고 제작하게 됩니다. 최근 디지털 보철은 구강 스캐너에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구강 스캐너는 구강 내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장치로 미세한 다각형인 폴리곤 형태로 3차원 형상을 저장합니다. 구강 내 구조물이 이런 3차원 STL 파일로 전환됩니다. 디지털 과정은 주로 스캐너를 통한 디지털 정보를 획득하고 이를 디자인 프로그램을 통해 디자인하고 밀링기를 통해 밀링하며 마지막으로 마무리 과정을 거쳐 수복물이 제작됩니다. 아날로그 보철에서는 이렇게 모형상에서 제작하고 치과로 딜리버리 되던 보철물을 디지털을 통하게 되면 모델 없이 보철물 제작이 진행되며 이를 모델리스 보철이라고 합니다. 모델리스 보철은 파일과 기공지시서 등을 디지털로 전송하여 제작 시간과 전달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제작 전 디자인 정보를 협진하고 공유가 용이하며 제작 과정 중간중간에 즉각적인 결정과 진행이 가능합니다. 내면값, 컨택값, 교합의 정도를 수치화해서 내가 원하는 설정값을 설정할 수 있고 리메이크 시에도 설정값 변화만 주고 다시 제작이 가능해 불편한 재인상이 없어도 됩니다. 치료 전 환자의 정보를 중첩하여 이용할 수도 있으며 단점은 모형상에서 직관적인 피드백이 어렵고 디지털 프로그램이 있는 화면을 통해야 한다는 점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모델리스 보철 초기 이렇게 싱글 임플란트 크라운 하나를 위해 설정값이 다른 여러 개를 만드는 과정을 거치기도 하며 적합도가 다르게 보철물을 하나 이상 제작하여 더 잘 맞는 보철물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디지털 과정의 워크프로를 보겠습니다. 구강 스캐너를 이용해서 스캔하고 디자인을 하고 밀링 기계나 3D 프린팅기를 이용해서 보철물을 제작하게 됩니다. 또는 모델 스캐너를 이용해서 모델을 스캔하고 디자인하고 밀링하고 수복물을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CT의 활용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서지컬 가이드 제작에 이용하고 있고 덴티움 브라이트 CT 뷰어를 이용해서 버추얼로 여러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덴티움에서는 슈퍼라인의 디지털 어벗이 출시 예정입니다. 디지털 어벗은 힐링과 스캔 바디와 임프레션 코핑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최종 어벗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덴티움 브라이트 CT 뷰어의 AI 기능을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왁스림을 이용해서 수직 고경을 찾거나 교합 평면을 설정하는 아날로그 과정을
디지털화하게 되고 버추얼상에서 교합 평면 설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제 임플란트 보철 영역에서 전통적인 임플란트 인상 체등 방식을 보겠습니다. 먼저 픽스처 레벨 인상법에서는 트랜스퍼 코핑이나 픽업 코핑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로는 픽업 코핑을 이용한 오픈 트레이 인상법이 더 정확하고 주로 사용됩니다. 구황 내에서 픽업 코핑을 연결하고 인상 체득 후 모형을 만들고 모형상에서 스톡 어벗을 선택하고 이를 밀링하고 최종 크라운을 제작합니다. 물론 커스텀 어벗으로도 동일하게 진행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어벗 레벨 인상법이 있는데 최종 어벗을 연결하고 다이렉트로 인상 체득하는 방식입니다. 구황 내 기성 어벗을 연결하고 코튼 바이팅하여 어벗의 싱킹 다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진 인기를 위해 코드 패킹 후 바이트 트레이를 이용해 인상 체득하여 다이 작업을 하고 자이언츠 크라운 보철 제작하듯이 진행하게 됩니다. 커스텀 어벗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인상 체득하여 크라운 제작 가능합니다. 본원에서는 구황 스캐너 도입 전에 임플란트 보철에서 한두 개의 간단한 케이스는 기성 어벗을 연결 후에 직접 인상을 이용하는 방법을 선호해 왔습니다. 스텝이 더 줄어들어 오차가 줄어듦을 기대할 수 있으나 단점은 패스나 클리어런스 때문에 구황 내 밀링이 필요하기도 하고 제일 큰 어려움이 마진 인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2개 이상 멀티플 케이스에서는 픽업 코핑으로 인상 후 픽스처 레벨에서 기성 어벗을 선택하고 기공실 작업을 거쳐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강 스캐너를 이용해서 임플란트 보철에 이용하는 두 가지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캔 바디와 커스텀 어벗을 사용하는 방법, 두 번째로 기성 어벗을 구강 스캔하고 기성 어벗의 라이브러리 스캔 데이터를 불러와서 정합하여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22년도 리뷰 저널을 하나 보겠습니다. 캐드캠 어버트먼트와 스톡 어버트먼트를 비교한 리뷰 저널입니다. 캐드캠 어벗의 장점을 보면 이머전스 프로파일이나 두께, 아우터 컨투어, 피니쉬 라인의 위치 등을 모두 조정 가능하다는 점을 드는 저널이 있었고 또 부족한 임플란트의 각도를 어벗이 보상해주고 연조직을 지주해주는 것이 장점이라는 저널이 있었습니다. 잔존 시멘트 제거가 용이하니 페리 임플란타이티스 위험성이 줄어든다는 저널도 있었습니다. 스톡 어벗의 장점은 캐드캠 어벗보다 커넥션 부위에서의 프릭셔널 핏이 더 높다는 것이 있었고 더 나은 인터널 핏이 기대된다는 저널이 있었습니다. 이종 금속 간의 부식의 가능성이 없고 시간과 비용이 덜 들어간다는 저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조회사에서 표준화된 공정으로 생산하여 재료의 생체 적합성이나 퀄리티가 높다는 점을 든 저널이 있었습니다. 커스텀 어벗을 제작하려면 스캔 바디를 사용합니다. 픽처 위치 정보를 얻는 디지털 임프레션 코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진과 같이 덴티움 스캔 바디는 기존 픽 소재였으나 내구성이 강한 금속 소재로 대체되었습니다. 스캔 바디는 힐링 어벗 선택하듯이 크라운 사이즈에 맞게 선택하면 됩니다. 수술 후 바로 힐링으로 사용도 가능하고 기성 어벗보다 0.5파이 슬림하여 이머전스 프로파일을 슬림하게 올릴 수 있다는 것이 덴티움 스캔 바디의 장점이라 생각됩니다. 스캔 바디를 이용해 커스텀 어벗을 제작하는 방식의 장점은 임상적으로는 일단 술자의 편의성이 가장 큰 것 같고 이어서 신미, 연조직 반응, 시멘트 잔존 감소 등의 장점이 있겠으나 이 모든 것들은 커스텀 어벗이 잘 디자인되어야 가능합니다. 커스텀 어벗으로 진행한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26번, 36번, 37번의 슈퍼라인을 식립하고 커스텀 어벗을 이용하여 보철 진행한 케이스입니다. 임플란트 식립 후 일정 기간 후 스캔 바디를 연결하여 구강 스캔하였습니다. 스캔 데이터를 기공실에 보내면 커스텀 어벗을 제작하고 모델 스캐너를 이용해 커스텀 어벗 스캔 데이터를 저장해 놓고 동시에 임시 치아를 제작합니다. 상악은 파이널 크라운 바로 제작하였고 하악은 커스텀 어벗과 임시 치아를 제작해서 일정 기간 사용해서 싱킹 다운을 줄이고 저작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강 내에 연결된 커스텀 어벗을 다시 더블 스캔하여 최종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제작하였습니다. 스캔 바디를 이용하면 이런 심플한 과정으로 임플란트 보철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전 슬라이드의 이 환자분은 40번 때는 스캐너 전에 픽업 인상과 기성
어벗을 이용한 보철이고 20번, 30번 때는 구강 스캐너와 커스텀 어벗을 이용하였는데 양쪽을 비교해 보면 두 방법 모두 적절한 임상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커스텀 어버 케이스도 보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상악 전치 동요도와 통증을 주소로 오신 환자분입니다. 상하 전치의 정출로 인한 교합 외상과 치주 질환이 심한 환자분이셨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 먼저 상하 교합 조정을 해서 조금이나마 불편감을 줄여드리면서 환자분과 상담을 시작합니다. 발치 즉시 임플란트 식립을 진행했습니다. 14번 임플란트를 보시면 13번 루트 근접으로 13번 패스를 틀고 어렵게 고정을 얻었습니다. 11번, 21번은 초기 고정이 잘 나왔지만 13번, 23번은 루트 직경도 크고 길어서 초기 고정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슈퍼라인은 픽처 디자인 형태가 초기 고정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기 고정이 부족하더라도 적절히 기다려준다면 골유착이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6유닛 브릿지를 계획하였고 전치부 특성상 패스와 심미성 문제로 커스텀 어벗을 제약하기로 하였습니다. 스캔바디 연결하고 커스텀 어벗과 임시치아 제작하였습니다. 커스텀 정품 덴티움 한봉을 이용하였습니다. 잠시 임시치아를 사용해 보았고 구강 내 커스텀 어벗을 더블 스캔하고 지르코니아로 파이널 브릿지를 제작하였습니다. 하악 전치의 정출을 삭제하다 보니 약간 오픈 경향이 생겼지만 추후 하악 전치 치료 계획이 있어 상악 전치의 돌출을 줄이고 이상적 위치에 두는 것에 더 의미를 두었습니다. 스캔바디와 커스텀을 이용하면 술자가 스캔바디 사이즈만 정하면 되고 심플하게 치료가 진행 가능합니다. 오른쪽 사진에서 21번 어벗의 과풍용 부분은 약간의 아쉬움을 남깁니다. 잠시 전치부에서의 풀 지르코니아 사용이 괜찮은지 보겠는데 기존에는 신미성을 위해서 전치부는 지르코니아의 코어에 포슬린 빌드업을 많이 했었습니다. 현재도 젊은 환자분이거나 주변 치아들과의 조화 때문에 투명도가 필요하거나 하면 1차 고려 대상이 됩니다. 이 케이스들은 모두 전치부 풀 지르코니아 케이스로서 이제는 전치부의 사용도 충분히 가능한 것 같습니다. 서울대에서 24년 JPD에 게재한 저널입니다. 임플란트 어벗 레벨 스캐닝에서 커스텀 어벗의 스캔 데이터의 중첩의 효과를 연구한 저널입니다. 커스텀 어벗의 라이브러리 스캔 데이터를 구강 스캐너의 스캔 데이터의 중첩, 슈퍼임포지션하여 적용했을 때 오차가 42에서 36 마이크로미터로 줄어들어 디지털 스캔 정확도가 더 상승한다는 결과를 보인 저널입니다. 커스텀 어벗을 제작 후 모델 스캔에서 라이브러리를 만들고 구강 내 연결 후에 구강 스캐너를 스캔하여 중첩 또는 정합하여 사용하는 더블 스캔 방법의 정확성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해 줍니다. 사진들은 모두 슈퍼라인과 커스텀 어벗을 사용한 케이스들입니다. 화살표 표시된 것들이 커스텀 어벗인데 적절한 이머전스 프로파일과 좋은 적합으로 잘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못지않게 나머지는 기성 어벗을 이용한 보철인데 이들도 모두 적절하게 진행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커스텀 어벗은 각각 환자마다 다르게 디자인해야 됩니다. 이 케이스에서 27번은 타원에서 제작한 커스텀 어벗이고 47번은 본원에서 기성 어벗을 이용해서 제작한 보철입니다. 27번 디자인은 푸드 패킹 방지를 위해서 공간을 채우려고 한 것 같은데 27번의 치은 이행부가 압박을 주고 추후에 본노수가 올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런 디자인 오류가 적은 기성 어벗을 더 선호하고 구강 스캐너 도입 전과 후 모두 거의 대부분 기성 어벗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환자분은 오랜 기간 치료받으시면서 여러 가지 방식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10번 때는 픽업 인상과 기성 어벗을 이용해서 PFM으로 진행했던 아날로그 보철, 40번 때는 구강 스캐너와 커스텀 어벗을 이용한 디지털 보철, 그리고 20번, 30번 때는 기성 어벗을 스캔하고 제작한 디지털 보철입니다. 43번, 45번은 아무래도 공간을 막으려 하다 보니 과풍용한 부분들이 아쉽게 보여집니다. 43번, 45번은 4.0 스캔바디 연결 후 커스텀 어벗으로 진행하였는데 치간 공간을 줄이려다 보니 치은을 압박하는 디자인이 되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경우 세팅할 때 이런 형태를 판단하고 조절하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인접의 46번 픽처 근접으로 인한 식립 위치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으로 구강 스캐너로 기성 어벗을 활용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기성 어벗을 선택을 하여 구강 내 연결하고 구강 스캐너로 스캔한 다음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기성어봇 라이브러리 데이터를 불러와서 멀징, 즉 정합하여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기성어봇은 스캔바디, 디지털 인상 코핑, 파이널 어봇으로 사용됩니다. 라이브러리 데이터는 회사에서 제공받을 수 있고 상황에 따라 기성어봇을 스캔해서 데이터를 저장하여 개별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봇의 상방 부위, D컷 부위, 인접치와 대합치는 통상적으로 잘 구강 스캔이 되어야 하나 어봇의 마진을 명확하게 스캔하는 노력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덴티움 기성어봇을 이용해서 정합이 되는 모식도입니다. 디자인 프로그램 상에서 3점 포인트를 찍어서 정합에 이용합니다. 직접 인상으로 까다롭던 서브 마진 부위를 정합 과정으로 재현해내서 마진 스캐닝을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보철 과정이 편해집니다. 덴티움사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기성 어봇이 각 사이즈별로 다 있고 브라이트 디지털 어봇도 있고 스캔바디, 아날로그 자료도 다 제공합니다. 이런 임상 방법은 2017년에 이미 연세대 보철과에서 JPD에 발표했었습니다. 테이블탑 스캐너를 이용해서 스톡 어봇의 라이브러리를 제작하고 구강 스캐너로 구강 내 스톡 어봇 등을 스캔한 후 CAD 소프트웨어에서 적절한 라이브러리를 매칭하여 보철물을 제작하는 간단한 디지털 워크플로우를 제안했었습니다. 19년도에는 같은 연구실의 저널입니다. 각각 다른 구강 스캐너를 사용하여 스톡 어봇을 스캔했을 때의 정확도를 비교하는 저널입니다. 결론은 고정밀 컨택 스캐너로 제작된 라이브러리 데이터를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정확하며 제조 회사의 스톡 어봇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구강 스캔 데이터에 정합하여 이용하는 방법이 정확하다는 이론적 근거가 됩니다.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45번 치아 우식으로 발치 후 슈퍼라인 식립하고 기성 어봇을 이용하여 진행해 보았습니다. 항상 수술 후에 힐링을 적절 크라운 사이즈에 맞게 선택하고 동일 사이즈 기성 어봇을 선택합니다. 이 경우 젊은 환자분이셔서 치은 높이가 보통보다 1, 2mm 높았습니다. 기성 어봇 직경 5.5, 커프 4.5mm를 선택하고 구강 스캔하였습니다. 동일한 기성 어봇 정보를 라이브러리에서 불러와서 매칭합니다. 치은 연하 마진이라 구강 스캐너로 마진이 스캔되지 않지만 기존 라이브러리 정합을 통해 마진을 재현해냅니다. 지르코니아 크라운 세팅 후 사진입니다. 아주 심플한 진료실 과정으로 임플란트 보철이 진행 가능합니다. 26번 임플란트 케이스입니다. 동일하게 슈퍼라인과 기성 어봇을 사용하여 진행해 보았습니다. 6번 대구치여서 직경 6.5 기성 어봇을 선택하였고 대합치와 공간을 고려해서 4mm 높이 어봇을 사용하였습니다. 구강 스캔 후 CAD 프로그램 상에서 동일 사이즈 어봇 라이브러리를 불러와서 정합합니다. 3점 포인트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어봇을 정합해서 서브로 스캔되지 않은 부분을 재현하였고 최종 크라운 제작에 들어갑니다. 최종 방사선 사진에서 이머전스 프로파일이 아주 적절하게 진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투유닛 임플란트 케이스입니다. 가급적 두 픽스처가 적절한 패스로 식립되어야 합니다. 기성 어봇으로 동일하게 진행하였습니다. 기성 어봇 5.5 사이즈 2개를 이용했고 기존 라이브러리 데이터 정합하였습니다. 오른쪽 마지막 사진에서 보면 둘 다 0.5에서 1mm 서브 마진으로 진행되었던 것을 알 수 있고 간단히 스캔하고 쉽게 보철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투 유닛도 약간의 패스 오차를 허용하면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최종 사진들입니다. 47번은 슈퍼라인 4.5의 7mm B타입 형태입니다. 8mm처럼 생긴 7mm 타입으로 숏 임플란트 필요 시에 유용하게 사용합니다. 멀티플 증례입니다. 30번대 심한 우식으로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 진행하고 모두 기성 어봇 사용하여 보철 진행해 보았습니다. 33에서 35, 36에서 37 유닛을 나눠서 패스 맞춰서 식립하였습니다. 33번과 식립 패스를 맞추다 보니 35번이 약간 버컬로 틀어졌습니다. 모두 기성 어봇 연결하였습니다. 기성 어봇은 커프 2.5 이상으로 모두 사용해야 되고 이에 맞게 픽처 탑 위치를 설정하여야 추가적인 본노스 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기성 어봇 연결 후 스캔하고 라이브러리 불러와서 모두 정합하였습니다. 정합 과정은 무리 없이 진행됩니다.
어벗 정합 과정 후 디자인도 먼저 확인하였습니다. 이런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이 디지털 보철의 장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벗이 짧고 크라운이 길지만 대부분 파이널 시멘트로 세팅하고 있어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벗의 길이가 너무 길어진다면 이에 적합을 맞추는 것이 더 까다로워지기도 합니다. 오버젯 오버바이트와 홀 위치도 확인해 봅니다. 33번은 설측으로 홀이 잘 진행되었지만 35번이 버칼로 홀이 뚫리는 상황입니다. 치아 사이즈도 43번 사이즈와 비슷하게 33번을 디자인합니다. 33, 35 브릿지는 파이널, 36, 37은 임시차 먼저 제작해서 사용해 보았습니다. 상악과 바이트가 되는 38번 치아를 의도적으로 잔존시킨 상황이어서 환자분의 저작 적응도 빠르고 바이트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36, 37 최종 크라운은 임시치아의 교합과 적합도가 잘 맞아서 더블 스캔 없이 기존 임시치아 제작 스캔 데이터에서 바로 진행하여 세팅하였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패스 맞추기가 부담스럽기도 하고 어벗 선택에 시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일률적인 이머전스 프로파일이 나오고 이를 예상할 수가 있어 저는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20번, 30번 때 동일한 방법 이용해서 보철 진행한 케이스입니다. 24, 26 기성 어벗 정합 모습이고 사각형 안에 어벗이 정합돼서 어벗의 마진이 정확하게 보임을 알 수 있습니다. 36번은 스페이스가 넓어 직경 6.5 어벗으로 진행되었고 같은 방법으로 정합합니다. 최종 세팅 모습입니다. 사진의 36번 어벗 마진 부분이 치은과 1mm 차이를 보이는 상황인데 이것 때문에 커스텀 어벗까지 제작하기는 번거롭고 다이렉트 스캔도 잘 안되고 러버 인상도 마진을 인계해내기 어렵기 때문에 데이터 정합 방식을 하게 된 이후에 너무 편하게 임플란트 보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커스텀과 기성 어벗을 같이 써야 하는 케이스도 있을 것입니다. 20번 때 30번 때 같이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상악은 치조골 흡수가 심하고 치조골 경사가 심해서 수술이 많이 까다롭습니다. 모두 슈퍼라인 4.5에 8mm로 식립하였습니다. 26번은 치은연의 근원심 레벨 차이가 커서 커스텀 어벗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기성 어벗을 연결하였습니다. 동일한 방법을 이용합니다. 계속 기성 어벗 정합을 보여드리지만 이미 커스텀 어벗을 더블 스캔하여 보철을 진행한다면 중첩, 슈퍼 임포지션 또는 정합, 멀징을 동일하게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악도 기성 어벗 데이터를 불러와서 정합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최종 크라운입니다. 26번은 커스텀 어벗의 장점을 잘 살려서 치은연의 형태를 잘 만들어 준 것 같습니다. 마지막 혼용 케이스입니다. 심한 치조골 상실로 상악동을 레터럴로 접근하여 임플란트 진행하였습니다. 상악동 부위 자가골이 적어 로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16번은 초기 고정 문제로 마지막에 패스가 틀어졌고 16번은 커스텀 어벗으로 진행하였습니다. 16번 스캔 바디 연결하고 15번, 17번 기성 어벗 연결하였습니다. 동일하게 정합합니다. 16번 커스텀 제작하면서 16, 17 임시치아 동시 제작하였고 15번은 싱글로 파이널 제작해서 바로 세팅합니다. 전방부에서는 교환 문제가 적기 때문에 후방부만 임시치아 사용 기간을 두고 있고 저작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최종 사진입니다. 임시치아 바이트를 그대로 이전하여 바이트 문제 없이 치료 종료되었습니다. 기성 어벗은 치아 사이즈에 맞춰서 직경을 선택합니다. 덴티움 듀얼 어벗은 4.5, 5.5, 6.5 직경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래 사진은 과거의 슈퍼라인 카탈로그 사이즈 선택 모식도입니다. 현재는 약간 더 적게 들어가면 되는데 4.5는 하악전치, 상악전치, 소구치에 5.5 직경은 중절치, 견치, 소구치, 대구치 사실 다 가능하며 6.5는 대구치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악 전치의 직경 4.5는 사이즈가 큰 경우가 많고 밀링에서 크기를 줄이시거나 커스텀 어벗을 추천합니다. 또는 퍼스트 초이스로 브라이트 임플란트도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6번, 7번 동시에 들어갈 때가 많은데 6번은 6.5, 7번은 5.5를 사용해서 최후방 치아 사이즈를 줄이기도 합니다. 기성 어벗은 환자분 구강 내에서 선택합니다. 이머전스 프로파일 앵글은 30도 이내, 진지발 커프는 최소 2.5mm보다는 길어야 합니다. 어벗의 마진을 치은 연하로 내리냐, 치은 연상으로 올리냐에 따라 어벗 직경이나 커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씬 바이오 타입이라면 픽처 식립 깊이를 조절해서 이머전시 앵글이 급격히 넓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적절한 치은 두께를 가져가야 됩니다. 어벗은 구강 내 연결 후 싱킹 다운 방지를 위해 코튼 바이팅 해주고 규정 토크 반복 조임을 시행합니다. 이것저것 어렵고 복잡할 때는 커스텀 어벗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기성 어벗을 모식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머전스 프로파일 앵글은 임플란트 플랫폼에서 보철물이 나오는 각도이며 통상적으로 30도 이내를 추천합니다. 사진에서 빨간색 크라운이 같은 사이즈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벗의 직경이 4.5, 5.5, 6.5로 증가하면 이머전스 프로파일 앵글은 점점 증가하고 뚱뚱하게 올라가는 크라운이 되고 치간 공간은 감소하며 음식물 저류 등은 줄어들지만 치주 조직의 압박을 주의해야 됩니다. 다시 같은 크라운 사이즈에서 어벗의 직경이 줄어들게 되면 이머전시 프로파일 앵글은 감소하고 날씬하게 올라가는 크라운이 되며 치간 공간이 커지고 치주 조직 압박은 감소하지만 음식물 저류는 증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니쉬 라인, 기성 어벗의 마진의 위치에 따른 변화를 보면 가운데 사진이 정상 마진의 위치이고 왼쪽처럼 마진이 치은 상방으로 오도록 커프가 긴 어벗을 선택을 하면 이머전시 앵글이 작아지고 날씬한 크라운이 되고 치간 공간이 늘어나서 치주 건강도는 개선이 되나 음식물이 더 저류될 수 있습니다. 오른쪽처럼 어벗 마진을 치은 연화로 내린다면 커프가 짧은 어벗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때는 이머전시 앵글이 증가하게 되고 뚱뚱한 크라운이 되며 치간 공간은 줄어들고 그래서 음식물 저류를 줄일 수는 있으나 치은 압박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이 케이스에서는 소구치 25번에서 어벗 직경 4.5와 5.5를 고민했던 경우입니다. 위의 사진이 5.5 사이즈인데 이머전스 프로파일 앵글이 더 크고 치아 사이즈가 더 커서 4.5 사이즈 어벗으로 줄여서 진행하였습니다. 4.5 사이즈로 이머전스 프로파일 앵글이 슬림하게 올라오도록 하였고 치주 건강도가 잘 유지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 케이스는 어벗 직경을 줄여서 다시 제작하여 드렸던 케이스입니다. 16번이 6.5 직경 어벗이 들어갔는데 치은 압박이 우려되고 페리 임플란타이티스와 본노스가 예상되었습니다. 15번 후방을 커팅해서 15번은 싱글로 변경하고 16번 어벗을 직경 6.5에서 5.5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 사진을 보시면 좀 더 나은 치은 이행부 보철 형태를 아실 수 있습니다. 파노라마 사진입니다. 16번 어벗 직경을 줄이고 커프를 1mm 긴 어벗을 선택해서 치은 압박을 줄여주었습니다. 지금 저것을 다시 한다면 15번 픽처는 16번 픽처 레벨을 고려해서 약간 더 깊게 식립할 것 같습니다. 비슷한 소구치 케이스입니다. 14번 발치 당일 슈퍼라인 4010 식립하였습니다. 발치와 공간 갭 힐링을 했기 때문에 공간 폐쇄를 위해 5.5 힐링을 연결하였습니다. 힐링 5.5 사이즈 그대로 크라운을 진행하게 되었고 크라운 제작 후에 방사선 사진을 보니 이머전스 앵글이 급격해졌고 치은 여유 공간이 부족해 보입니다. 크라운을 풀어내서 마진 부위를 구강외에서 슬림하게 삭제하여 수정하여 주었습니다. 결국 소구치에서 기성 어벗은 4.5, 5.5 중에 선택하게 되는데 4.5 사이즈가 약해 보이고 적합이 떨어질까 우려도 더 생겨서 5.5에 손이 더 가는 것 같습니다. 이때 치주 공간을 잘 체크하여야 오래 잘 쓰는 임플란트가 가능합니다. 저는 기성 어벗을 사용하여 무리 없이 임플란트 임상을 하고 있어 이 부분을 많이 소개하였습니다. 제가 의뢰하는 기공소에 문의해 보면 기성 어벗을 사용하는 곳은 100군데 중에 2~3군데 밖에 없다고 합니다. 구강 스캐너를 이용한 임플란트 보철은 스캔바디와 커스텀 어벗으로만 진행 가능하다고 알고 계시는 원장님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원장님들께서 상황에 맞춰 커스텀 어벗과 기성 어벗을 적절하게 선택하여 사용하시면 더 좋은 결과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핵심은 구강 스캐너와 기성 어벗을 활용해서 꼭 커스텀 어벗을 제작하지 않더라도 디지털 모델리스 보철이 가능하다 였습니다.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기성 어벗의 라이브러리 데이터를 불러와 멀징하여 이용하면 간단하고 빠르게 보철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덴티움 슈퍼라인과 덴티움 브라이트 CT 뷰어를 소개하겠습니다.
구강 스캐너를 이용해서 보철물을 디자인하면서 진단이나 상담에 활용하는 부분과 덴티움 서지컬 가이드 제작을 보겠고 브라이트 임플란트도 살펴보겠습니다. 덴티움 슈퍼라인은 국내 가장 골반응이 좋은 임플란트로 여겨집니다. 주변에서 픽스처가 짱짱하다 라는 표현들을 하시고 초기 고정이 우수합니다. 디자인이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되었고 곧 표면 처리가 다른 모델도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운데 바디 부분이 볼륨이 있어 식립 시에 고정이 많이 걸리는 디자인이고 D1, D2 이런 하드본에서는 한 사이즈 크게 드릴링 하는 것이 적절할 때가 있습니다. 슈퍼라인의 각 직경의 형태입니다. 3.6에서 5.0까지가 메인이겠고 약간의 레스큐 개념인 6.0, 7.0도 나옵니다. 길이는 7에서 14mm까지 나오는데 최근 트렌드에서 메인은 7, 8mm인 것 같습니다. 덴티움 카탈로그상 7mm 픽스처는 사진과 같이 오른쪽 아래 사진과 같이 표면 처리 부분이 5.5mm인데 표면 처리 부분이 더 길었으면 할 때가 있습니다. 7mm를 쓰자니 표면 처리 길이가 5.5mm라 짧아서 아쉽고 8mm를 쓰자니 신경관 근접 등이 위험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카탈로그에는 나오지 않는데 7B라는 타입도 존재합니다. 7mm 픽스처고 상방부는 표준 형태 8mm와 같이 생겼고 표면 처리 부분이 약 6.7에서 8mm 정도 되니 숏 임플란트가 필요할 때 두 타입을 유용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슈퍼라인은 스레드 디자인 개선으로 과거 대비 본과 컨택하는 면적이 23.7%나 늘어났습니다. 강도에서도 개선되었는데 스타틱 테스트는 분당 1mm의 속도로 정지 상태에서 힘을 가해서 변형될 때의 수치값을 보는 테스트이고 다이나믹 테스트는 500N의 힘을 반복적으로 가해서 내구성을 평가하는 테스트입니다. 스타틱 테스트의 회사 측 자료입니다. 컴프레시브 로드를 가했을 때 강도의 개선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4.0 직경에서 61%, 메인 사이즈인 4.5에서 34%나 증가되었습니다. 다이나믹 테스트에서 500N의 힘으로 100회까지 가해 보았을 때 디스플레이스먼트, 즉 변형 정도가 감소하였음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슈퍼라인 드릴은 조금 더 사이즈를 키워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하드본에서 픽스처 식립 중에 과토크가 걸려서 다시 드릴링하고 식립할 때가 있습니다. 올해 삭제력이 더 좋은 린데만 타입의 파이널 드릴이 추가되었습니다. 저는 하드본에서는 일반 드릴로 한 사이즈 크게 드릴링하거나 또는 마지막에 린데만 타입 드릴을 추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카운터싱크도 린데만 타입이 추가되었는데 삭제력이 좋으니 사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슈퍼라인의 스톡 어벗, 듀얼 어버트먼트도 여러 부분 개선이 되었습니다. 치은 라인이 직선에서 곡선으로 변경되었고 헥사 타입에서 커넥션 되는 부분 길이가 증가되었습니다. 합금으로 변하면서 강도가 증가되었고 금색 티타늄 질화물 코팅은 현재는 되어서 나옵니다. 곧 기성 디지털 러벗이 출시 예정입니다. 듀얼 러벗은 알로이 합금으로 변화되면서 강도가 310MPa이 증가되었습니다. 커넥션 부위의 헥사 길이가 늘어나서 헥사 어벗의 파절 저항도 늘어났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어벗 스크류의 직경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헥사 길이 증가의 자세한 사진입니다. 오리지널 어벗의 헥사 부분 랭스가 0.2mm가 늘어났고 총 24% 추가 증가했다는 회사 측 자료입니다. 자, 우리는 디지털 이전 아날로그 보철에서 왁스라는 치과 재료를 이용하여 왁스업을 하고 주조 수호물 제작에 이용해 왔고 왁스를 녹이고 붙이며 왁스 오클루잘림을 만들어서 수직 고경과 교합 평면을 설정해 왔습니다. 알라 트레구스 라인, 즉 캠퍼스 라인을 찾고 이를 기준으로 상하 교합 평면에 이용해 왔습니다. 이는 구강 외에서 아날로그적 작업으로 가능한 영역이었습니다. 덴티움 브라이트 시티 뷰어는 이런 왁스림을 이용하던 과정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AI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스티칭이란 용어를 이해해야 됩니다. 스티칭은 부분 영상을 연결해 하나의 영상 모델을 만드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사진에서 상하 CT 정보를 통합하는 것인데 덴티움 CT는 FOV가 작은 CT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FOV가 작은 CT로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FOV가 큰 CT의 영역을 재현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CT는 경조직 정보를 얻으며 다이콘 파일로 표현되고 구강 스캔 정보는 STL 파일로 표현됩니다. 이 둘을 매칭하는 것도 스티칭이라고 표현합니다. CT에서 치아 또는 임플란트 스캔 바디 위치 정보를 얻고 구강 스캔 데이터 상에서 동일한 위치를 골라서 정합하면 아간면 넓은 영역에 통합된 STL 파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CAD 프로그램 상에서 디지털 디자인 작업이 가능해집니다. 저널을 보겠습니다. 저널 오브 프로스토돈틱스의 20년에 게재된 저널입니다. CBCT와 iOS 데이터를 신뢰성 있게 정합할 수 있는 워크플로우를 제안한 논문입니다. 라디오그래픽 템플레이트의 4개의 마커를 이용하여 CT 다이콘 파일과 광스캔 STL 파일과 정합 또는 스티칭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메디컬 이미지 아날라이시스의 23년 게재된 저널인데 모식도를 보여드리려고 찾아봤습니다. 사진에서처럼 iOS 구강 스캔 파일과 CBCT 이미지를 멀징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잠시 교합평면 관련된 평면들을 복기해 보면 캠퍼스 라인은 알라와 트러거스를 연결한 선으로 특히 무치학에서 교합평면 설정의 기준이 됩니다. 연조직 기준점 알라보다 골성 기준점 엔테리어 나살 스파인, 즉 ANS는 안정적이고 재현성이 있어 최근 문헌에서 더 신뢰도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덴티움에서는 안테리어 나살 스파인과 포리온을 연결한 평면을 이용하는데 이는 CT에서 ANS를 재현성 있고 비교적 정확하게 잡을 수 있어 교합평면 설정에 참고하게 됩니다. FH 플랜은 오비탈레와 포리온의 경조직 포인트를 연결한 평면인데 캠퍼스 라인과의 평균의 차이는 마이너스 7에서 13도이며 CT 뷰어에서 역시 교합평면과 참고하게 됩니다. 덴티움 CT 뷰어 상에서 평면들을 설정하는 모습입니다. 오비탈레와 포리온을 잡아서 FH 플랜을 찾고 ANS, 즉 안테리어 나살 스파인과 포리온을 연결한 플랜도 설정하는데 이 두 플랜을 교합평면을 설정하는 AI 알고리즘에 이용합니다. CT뷰어에서 하우스필드 유닛의 조절로 이렇게 연조직 형상이 추출이 됩니다. 여기서 캠퍼스 라인을 찾고 교합평면 설정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들을 정리해 보면 CT를 찍고 교합평면들을 찾고 그다음 오른쪽 위에 다이콘 파일을 STL 파일로 전환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구강 스캔한 STL 파일과 정합하여 하나의 모델을 만들고 이후 이런 랜덤마크들을 기준으로 디지털 디자인을 합니다. 모두 디지털로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자, 이제 구강 스캐너의 임상 활용 부분을 보겠습니다. 과거 디지털 이전에는 모형상에서 왁스를 이용하여 이상적인 형태를 만들고 진단에 이용해 왔습니다. 이런 환자분이 내원했을 때 전치부 보철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미리 볼 수 있다면 치료 동의율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11번, 21번은 동요도로 발치를 계획하였고 먼저 정출된 상악 11번, 21번 치아와 43번을 삭제해서 보철 디자인을 잘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합니다. CAD 프로그램으로 적절하게 오버젯 오버바이트를 디자인해보며 치아를 약간씩 이동시켜서 적절한 형태를 찾고 이를 이용하여 임시치아를 제작합니다. 이 경우에 12번, 22번이 반대교합이 있었는데 이를 개선시켜 보았습니다. 추후 임시치아를 먼저 사용하면서 파이널 보철물의 확인 단계를 거칠 수 있습니다. 11번, 21번 발치 동시에 미리 제작해 놓은 임시치아를 맞춰드렸고 일정 기간 발치와의 치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환자분은 임시치아로 최종 수복물의 디자인을 미리 볼 수 있고 만족하였습니다. 역시 전치부 케이스인데 11번, 21번 기존 브릿지가 메탈로 판틱 처리를 한 심리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기존 보철물을 구강 스캔 데이터 상에서 공간 분배를 하고 최종 디자인까지 해봅니다. 환자분과 크라운 사이즈가 약간 커질 수 있는 점 등을 디자인을 보며 상담하고 임시치아를 미리 제작합니다. 과거 수복물을 제거하였고 충치 치료를 하고 임시치아를 먼저 진행하였고 일정 기간 후 풀지르코니아 크라운으로 수복하여 드렸습니다. 기존 보철물의 형태를 새로운 보철물에 동일하게 복제해서 이용하고 싶을 때 구강 스캐너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브릿지를 제거를 하다가 기존 보철물을 스캔을 진행하였습니다.
항상 환자분의 무언가를 제거할 때는 신중해야 됩니다. 기존 보철물 형태를 옮겨서 그대로 디자인을 하였고 제작을 진행했습니다. 기존과 거의 동일한 형태의 보철이 제작 가능했고 환자분은 이질감 없이 만족하셨습니다. 풀지르 코네아로 진행하였고 전치부에서도 충분히 심미적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구강 스캐너를 이용하면 임시 치아를 통해 적응된 교합을 그대로 이전하여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30번대 슈퍼라인을 식립해서 브릿지를 진행한 케이스입니다. 임플란트 식립 후에 기성어벗을 먼저 연결해 보았습니다. 35번은 패스가 틀어져서 스캔바디 이용해서 커스텀 어벗 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기성어벗을 이용하였습니다. 35번은 커스텀 어벗 제작하고 동시에 제작되어 온 임시치아를 일정 기간 사용하면서 환자분의 적응을 돕도록 하였습니다. 임시치아에서 적응된 교합을 옮기는 모습입니다. 임시치아 상태에서 전체 스캔을 하고 임시치아를 제거한 어벗 상태에서 더블 스캔을 하면 프로그램 상에서 서로 정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바이트로 최종 수복물을 제작하게 됩니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프리엔드 케이스에서도 적절한 교합 설정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날로그든 구강 스캐너를 이용한 보철이든 프리엔드 케이스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정 기간 기능하지 않던 턱관절의 근기능계의 요소, 인터널 타입의 싱킹, 구강 스캔의 오류, 아날로그에서 마운팅의 오류 모두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하악골에서의 플렉셔 역시 주의해야 할 요소입니다. 듀얼 바이트 환자분입니다. 턱관절도 문제가 있고 바이트도 많이 불안정합니다. 40번대 다수 임플란트를 식립했습니다. 반복적인 주 교합을 찾아서 표시를 하고 그 위치에 물림을 확인하면서 구강 스캔을 합니다. 패스 문제로 기성 어벗과 커스텀 어벗 혼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커스텀 어벗과 동시에 임시치아 제작하였고 일정 기간 임시치아로 적응 기간을 가졌습니다. 임시치아 상태에서 재스캔하여 현재의 임시치아의 교합을 이전하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으로 어려운 교합에서 적절한 교합 설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구강 스캐너로 디지털 보철을 하게 되면 제작 전에 사진으로 홀 위치를 전달받을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홀이 버컬로 나가는 형태를 최종 보철물 제작 전에 사전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먼저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홀을 살짝 안쪽으로 옮기고 앵글드 헥사 드라이버를 사용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디지털은 서지컬 가이드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35, 36, 37 케이스에서 미리 하추 신경관의 위치를 파악하고 안전한 식립 위치를 설정합니다. 이 케이스는 석고 모형으로 가이드를 제작하였습니다. 서지컬 가이드로 위치를 잡고 최종 드릴링은 프리엔드로 진행하였습니다. 적절한 위치의 식립이 가능하였고 적절한 패스에 보철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치오 신경 근접으로 가이드 제작을 한 다른 케이스입니다. 가이드 상의 설정은 36번 4508, 37번 4507이었습니다. 위 과정으로 가이드 센터에서 하치오 신경에 안전한 거리를 두면서 위치를 잡고 이를 확인합니다. 가이드 서저리는 수술 때 위치를 정확하게 잡고 훨씬 편하고 빠르게 진행하게 도와줍니다. 특히 이런 구치부 본 흡수가 심한 케이스에서 현재 35번 치아에 의해 수술 시야가 많이 방해받을 때가 있는데 이럴 때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점점 고령화되는 상황에서 좁은 공간에서의 임플란트 선택은 고민이 될 때가 많습니다. 선택지는 슈퍼라인 3.6 또는 NR라인이 있어 왔고 이제는 브라이트 임플란트가 대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환자 케이스를 보면 노란 칸은 모두 슈퍼라인으로 치료되었습니다. 하악 전치는 슈퍼라인 3.6의 10mm이며 픽업 인상 후에 기성어벗 4.5 사이즈를 기용실에서 밀링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기성어벗 마진을 밀링하면 직경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며 실제 약 4.0 사이즈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사진에서 보면 전치부에서 3.6 픽스처가 두껍게 느껴지지만 투피스가 가능한 것은 보철적으로 장점이 됩니다. 이 케이스는 모두 슈퍼라인으로 진행된 케이스입니다. 하악 전치가 치조골 폭이 나왔기 때문에 슈퍼라인 3.6의 8mm를 진행하였고 픽업 인상 후 직경 4.5 기성어벗을 기용실에서 밀링하여 제작하였습니다. 하악 전치부 사이즈가 작은 여성 환자분이다 보니 픽스처와
어벗이 크게 느껴집니다. 이 케이스에서는 하악 구치부는 모두 슈퍼라인, 하악 전치부는 NR라인 직경 3.0 픽처로 진행해 보았습니다. 3.0 픽처와 기성어버 3.7 사이즈가 하악 전치 사이즈에는 더 적합해 보입니다. 타사의 3.0 픽처도 사용해 보았습니다. 본 레벨 타입이고 픽처 직경이 작아서 그런지 커스텀 어벗의 픽처 탑 부분이 얇게 느껴집니다. 사진은 브라이트 티슈 레벨 TL 임플란트입니다. 브라이트 라인은 기존 인터널 타입 대비 강도가 증가하여 3.5 사이즈에서 구치부에서 가능한 강도를 가진다고 합니다. 티슈 레벨에 이런 여러 장점을 가지며 3.8mm 20도의 익스터널 헥사 구조라서 보철적으로 튼튼합니다. 픽처 상부 형태와 어벗의 형태입니다. 보철적으로 어떻게 버텨줄지가 궁금했는데 어벗을 체결했을 때 이중으로 감싸서 조인트 부분의 스테빌리티를 강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라인업은 2.0에서 5.0까지 있습니다. 플랫폼 직경이 3.8mm인데 제일 오른쪽에 3.5 사이즈가 플랫폼 3.8과 스트레이트한 느낌이다 라고 보시면 좀 적응이 더 쉽습니다. 드릴은 모두 린데만 타입이며 시퀀스가 아주 심플하게 진행됩니다. 브라이트는 심플함을 강조한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브라이트 라인의 디지털 어벗은 힐링 어벗, 스캔 바디, 임프레션 코핑, 최종 어벗을 통합해서 사용 가능한 어벗입니다. 어벗의 종류는 디지털 어벗, 타이베이스, 커스텀 환봉 등이 있고 브라이트 왼쪽 아래 사진에 보면 브라이트 본 레벨에 스크류 어벗을 연결한 모양이 브라이트 티슈 레벨의 모양과 일치한다는 점이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브라이트 TL 티슈 레벨 3.0의 9mm로 하악 전치부 진행해 보았습니다. 가늘지만 충분한 강도가 나오고 또 투피스라는 게 보철적으로 강점이 됩니다. 발직으로 진행하였고 좋은 고정이 나왔고 버커링 구할로 적절한 본을 남기고 식립했습니다. 힐링 겸 스캔 바디로 스캔 컴포트 캡을 사용합니다. 힐링 그대로 스캔 가능하며 스캔 후 커스텀 어벗 제작하였습니다. 최종 완성 사진입니다. 구치부는 모두 슈퍼라인, 전치부는 브라이트를 이용해서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덴티움 임플란트는 좋은 조합이 되기도 합니다. 좁은 리지, 특히 하악 전치부 임플란트는 크라운 사이즈나 가용골 문제로 인해 2.5에서 3.0 직경 픽처가 더 적당해 보입니다. 상악 소구치부 좁은 공간에서의 브라이트 케이스입니다. 23번, 25번 브릿지가 탈락했고 25번 발치 후에 브라이트 티슈 레벨 임플란트 3.5의 9mm로 식립하였습니다. 사실 3.0으로도 식립했어도 충분했을 것 같습니다. 수술 사진입니다. 슈퍼라인이 들어가기에는 공간적으로 많이 타이트하며 브라이트로 심플하게 수술 진행되었습니다. 치근단 사진상에서 적절한 공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24번은 골폭이 좁아 추가적인 뼈 이식도 고려하였으나 얇고 강도가 뛰어난 브라이트 덕분에 지배할 없이 수술 진행되었습니다. 초기 고정이 충분했고 컴포트 캡 연결 후 이미디엇 로딩을 계획하였습니다. 수술 당일에 구강 스캔하였고 스캔 컴포트 캡에 그대로 임시치아 진행해 보았습니다. 현재 최종 보철은 진행 중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덴티움 아카데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